밀리아드림이라는 밴드에서 기타 하고 있고요. 음악 감독과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악기 소개하고 연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긴 질문이라고 짧게 드릴 텐데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좀 다 기타를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살인데 주시는? 제가 35이니까 네. 어떤 살부터? 15, 16. 한 15년. 15년. 굉장히 오래 연주를 하셨고요. 현재 블루리지 아티스트들이신데 자신이 생각하는 블루리지 어쿠스틱 기타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블루리지 구매를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내가 여기 모델을 걸려있는 거 보시면 아시죠? 되게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헤드의 로고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화려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실크한 걸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 브랜드 로고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이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방이 굉장히 좋아. 가방을 가방이 여러분 가방 혹시 보셨어요? 너무 홈쇼핑 같나요? 네. 어쨌든 저희가 기타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저는 네 가방을 보고 그 환호성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보엠, 드레스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라인들 그리고 목재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악기마다 소리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블루스나 이런 거를 되게 지향을 많이 한다고 전 처음에 이제 선택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되게 고급진 요즘 흔히 말하는 아주 고가에 있는 고급진 악기들은 오히려 그런 게 안 어울리거든요. 막삭하거나 약간 내추럴한 느낌이 아니고 많이 칠해진 느낌인데 이게 좀 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딱 쳤을 때 연주자 두 분께 특징과 장점을 보는데 디자인을 먼저 얘기를 하시면 예쁜 게 제일 중요한 이제 소리는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악기는 이뻐야죠. 다음에 처음에 이제 블루리지 어쿠스틱 기타 밴드에서 아티스트 섭외를 연락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받으셨을 때 수락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뻐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당연히 소리를 먼저 지향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반대로 소리를 그렇게 크게 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 좋아도 여러분들도 이제 악기 사용하시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블루리지 기타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블루리지랑 비슷한 성향의 근데 훨씬 더 좋은 소리 기타를 실제로 소리만 봤을 때 그걸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블루리지가 이뻐서 갖고 싶었었던 게 1번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게 아무 소리 좋아도 다시 갔거든요. 맞아요. 그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관이 되게 소리만큼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준영 씨는 저도 그냥 검색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 자료 받고 이렇게 해서 소리 좋고 또 어차피 제가 좀 세션 같은 거 활동하거나 이제 음악 수업할 때 오피스틱 어찌 연결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틱을 되게 많이 이제 다양한 회사에
네, 멋진 연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왔다 갔다 불편드는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연주하신 이 기타가 이 아티스트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아니라 현장에 와가지고 어코스틱 마스에 준비되어 있던 기타들 중에서 한 대씩을 고르셔서 즉석에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사용하시는 기타랑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저는 일부러 좀 제가 쓰는 모델에 반대되는 모델을 골라봤어요. 일단 제가 쓰는 모델은 OM 바디여서 그래서 바디를 골라봤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판이 이제 스프루스고 이제 수국판이 마오감이에요. 새 제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공간이 엄청 크지도 않지만 또 반대로 작은 데는 아니거든요. 이 물림 자체가 되게 따뜻하고 이게 지금 멜로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하고 이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게 좋은 기타 아닐까. 일단 마오가니 특성이 되게 잘 묻어나는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준우 씨 같은 경우는 OM 바디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오늘도 OM 바디를 네. 저는 원래 이제 집에 원래 OM도 하나 갖고 있었고 드레드노트 있고 한데 OM을 원래 선호해요. OM을 좋아하고 OM이 뭐 작고 그다음에 OM이 이제 드레드노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트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물론 다양한 연주에 다 좋지만 스트럼도 알지만 원래 스트럼에도 좋고 다 좋지만 OM은 스트럼도 좋은데 이제 핑거링이나 솔로잉 연주할 때 아무래도 드레드노트나 조금 더 동그랗고 좀 알맹이 있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OM을 선호하는데 OM 그래서 그냥 골라봤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이제 가격적으로 약간 이제 낮은 모델인데 어떤지 궁금해서 그냥 해봤는데 소리 좋았고 이거는 이제 아디온닥이죠. 간단히 아디온닥일 텐데 제가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볼게요. 왜냐면 현재 뮤지션으로도 활동 중이시고 투어 세션, 녹음 세션으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두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늘 신경 쓰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브가 많았던 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연주도 되게 러프해지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투어에 되게 좀 젖어있는 상황에 갑자기 녹음일이 들어오면 약간 저의 흔들린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녹음 때는 굉장히 민감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어지면 안 되고 그 음악의 뭐 구성이라든가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제 박자 안에서 그룹으로 만드는 건데 라이브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밴드가 신이 나면 신이 나는데 이제 가수가 신이 나면 신이 나는 거야. 사실 좀 더 이런 감정선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레코딩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저의 이제 그루브가 바뀌어 있는 거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확실히 있죠. 녹음은 훨씬 더 민감하고 좀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공연도 같이 했었고 지금 하시는 밴드랑 근데 세션을 하시는 곳하고 음악적인 갭도 엄청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저도 악기를 여러 악기를 갖고 있는 편이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밴드 음악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좀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좀 파퓰러한 거는 거의 상당히 먼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런 음악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세션 활동이나 그 조금 이제 제가 하는 음악을 한 발 벗어나서 하는 장르를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작곡가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맞춰야 되고 조율하기가 좀 조율할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녹음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제가 하는 음악이랑 덧대서 얘기하면 너무 되게 커. 그런 것들이 되려 이제 완전히 다른 음악을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준영 씨가 구체적으로 하는 음악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많이 돼요. 되려 이제 뭐 힘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당연히 힘들하는데 제 음악을 할 때 저희가 원래 되게 한국에서 조금 비주류 음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런 음악을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어필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원래도 듣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원래 듣지도 않았는데 더 안 들어도 되겠다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조금 더 파퓰러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저 창작자로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데서 해소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저는 제 음악 자체에는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많은 아마추어 연주자분들 중에서도 녹음이나 투어 세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연주자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뭐 질문을 하나로 말했는데 그 이제 연주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즐겁게 치고 싶으신 분들 있으니까 네. 두 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직업은 따로 있으시지만 이제 굉장히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체들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뭐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일단은 즐겁게가 무조건 1순위여야 되고 연습하시다가 이거를 막 악으로 깡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주 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금 좀 제가 좋은 예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라든가 동호회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회만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동호회면 주기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미로 하시는데 그런 게 없으신 분은 반드시 그런 걸 못할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가장 빠른 즐거움과 그리고 이제 성장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혼자서 백날 집에서 이게 안 돼. 그리고 혼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쳐도 즐거운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같이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마추어 연주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혹시나 이제 프로 연주자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면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당연히 음악을 많이 들어보는 게 있고요. 장르를 가리지 마. 전 장르를 다 들어요. 두 번째, 카피를 많이 해봐. 세 번째, 카피를 했으면 그것을 자기 연주 반드시 줘요. 이 세 개가 그냥 이 세 개가 1번으로 그냥 베이스로 갖춰져요. 나머지 연계는 그 뒤에 두 개, 세 개, 네 개는 알아서 이제 좀 하시다 보면 할 거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고요. 근데 이걸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준영 씨도 뭐 팁이 있다면 취미에 좋은 거 같고 1번 뭐 프로 뮤지션 이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여서 뭐 유행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그 뮤지션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밴드가 될 거다 그래서 막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린데이 같은 밴드가 될 거다 뭐 메탈리카가 아니 그렇다면 녹이 조금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길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저는 처음에 이제 기본기를 형이 말한 대로 잘 닦아놓고 자기가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카피로 시작해서 끝까지 카피로 가지 말고 카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다 보면 근데 나 그 중에 이게 더 좋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가 쉬워서 그냥 굳이 얘기하면 내가 메탈리카도 좋아하고 메가데스도 좋아하는데 둘 다 카피를 하다 보니까
메탈리카에는 이게 싫고 메가데스는 이게 싫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스리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제3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음악에 포커스가 많으신 분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내가 내고 싶은 소리는 뭔지, 뭐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굉장히 화려해도 되고,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 모두가 하는 걸 해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녹음을 많이 한 세션맨이나 이런 위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녹음을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녹음 환경이라는 건 정말 너무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들었을 때 되게 쉬운 연주조차도 실제로 녹음했을 때는 훨씬 많이 디테일하고 훨씬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곡 더 청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도 멋진 연주 들려주실 텐데 연주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인가요? 아니, 나 또 하나 더 들어볼 거예요. 멋진 연주를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폴 맥카트니 블루리츠라고 합니다. 보시겠어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해왔는데 이 폴 맥카트니를 다 아시죠? 네.
잘 모르시나? 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이 폴 맥카트니가 좋은 기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 들어갔대요. 블루리지와는 1도 관련이 없는 아티스트입니다. 블루리지 아티스트는 좋겠죠. 홍보하기 쉽잖아요, 저희가. 근데 블루리지랑은 1도 관련이 없는데 매장에 가서 악기를 이것저것 연주를 하시다가 직접 돈을 내고 구입한 기타가 블루리지예요. 그래서 직접 이 연주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직접 찍어서 직접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폴 맥카트니가 올렸다기보다는 누군가 찍었겠죠. 누가 찍었는데 폴 맥카트니가 실제로 연주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악기가 블루리지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시간을 짧게 한번 마련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 던지면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신 분들한테 네, 궁금하신 부분들,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뭐 연주에 관해서, 뭐 연습 방법, 뭐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하실 때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시나요? 네. 아, 중심이요? 네. 뭐 하시는 생각도 좋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간다. 모든 기존 음악, 그 음악에 가장 어울리게 연주하고 단순하게 연주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실황이고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진행이 되고 이제 들려드리면 이제 그 음악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동시에 듣고 라이브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티켓을 내고 오면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라이브라고 매번 똑같이 우리가 연주를 하는 음악들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그때 느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음악을 해치지 않고 그 음악을 더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연주자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션이 이제 한국이랑 좀 해외랑 약간 좀 다른 게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영미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연주자들의 자율성을 좀 많이 클라이언트가 섭외한 가수가 제공을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대개는 좀 세션으로 온 연주자들한테 아주 가장 디폴트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연주를 하면 너무 쉬운 걸 간단한 걸 하는데 그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실수 없이 정말 오차 없이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 네,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넘으면 안 되고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가끔 처음에 하러 가면 이렇게까지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라이브도 그렇고요. 녹음도 그렇고 내 음악을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적당한 기분을 내면서도 정확하게 연주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프레셔가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내 음악 할 때 갖고 있던 여유로운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압박감도 이겨내야 되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이겨내야 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도 해줘야 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그런 건 거기에 경도되면 내가 가진 걸 잃게 되니까 마음 한켠에 그걸 잘 갖고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챙기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한 몫인 것 같아요. 세션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용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포장을 해보려고 하였나? 원인들이 스스로 영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션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마음의 뮤지션이 준비가 되고 싶으면 자기 음악을 하는 건 세션도 하고 또 뭐 기타 관련해서 또 계셨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없으신가요? 네. 두 분 다 이제 라이브나 뭐 이런 걸 하시면서 사실 긴장이 엄청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요거 좋은 되게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윙가가 가서 긴장 안 하거든요. 저는 긴장이 안 되는 편이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긴장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긴장되고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께서 아들아 기차 쳐서 겁나 긴장돼. 내가 어떻게 기차 쳐야 될까? 웃으렸어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 뭐 기차 한번 쳐줘. 기차가 갑자기?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사실은 긴장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되게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그냥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일거예요. 이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본인이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안 떨어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쳐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긴장하는 우리가 수저를 쓸 때 긴장하는 건방지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쳐서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반전과 모든 것 단순하게 얹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도 뭐 기타를 친다는 거 말들 정도로 연주를 잘하고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긴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넘을 만큼도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악을 하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형은 원래 좀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특히 어렸을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주변에 이제 도움을 원하는 동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익숙해져야 돼요. 어쩌면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뭐 한 10명, 20명이 클럽에서 할 때도 긴장이 되다가 10명, 20명에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 긴장이 돼요. 그러다 제가 한 밴드가 팬들 좀 많아지고 그래서 뭐 한 50명, 100명 앞에서 할 때도 이제 긴장이 돼요. 그때부터는 50명, 100명이 무기가 됐다. 50명, 100명 있어도 이 50명, 100명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세션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나 이런 데서 공연할 때 한 4,000명, 5,000명 앞에서 공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그 숫자에 압도돼서 또 눈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공연하다가 4,000명, 5,000명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000명, 5,000명도 10,000명 앞에서 공연했었어요. 10,000명이 되니까 또 다를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맨날 10,000명 앞에서 공연하다가 갑자기 20명 앞에서 20명 이렇게 눈이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또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 긴장을 하는 순간이 와도 손가락은 준비된 대로 갈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도 연주하다가 막 긴장이 안 되고 이런 적이 긴장이 된 적들이 있는데 긴장이 되는데 막 손가락은 지가 알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럴 때도 있으니까 둘 다 경험과 또 하나 정도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기타가 가장 잘 쳐질 때가 언제지? 안 웃깁니다. 그냥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 기타가 가장 잘 칠 때가 그러게요. 잘 쳐질 때. 잘 쳐질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라고 나오면 잘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근데 느낌이 살려주지. 같은 걸 쳤는데 오늘 이렇게 느낌이 살지? 이럴 때 있어요. 아니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이럴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시간대로 보면은 저는 확실히 뭐 저녁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건강할 때 잘 쳐지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제 몸이 좀 약간 이제 어쨌든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연주를 하다 보면 이게 손에 어쩌다가 하필 하루 종일 연주해야 되는 날이 되겠어요.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어느 정도 선을 좀 넘어가지 말아야지 다음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안 오고 날씨가 화창하니까 밥도 전날 잘 먹었고 이제 잠도 푹 자고 일어나서 연주했을 때가 저는 제일 잘 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디션을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거의 근 몇 년간은 잘 쳐지든 안 쳐지든 몸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거의 매일매일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언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기타가 제일 잘 쳐요. 그 컨디션 이런 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니면은 연주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 그게 그럴 때 연습이 제일 잘 되고 연주가 잘 되고 뭐 손가락이 잘 듣고 건강하고 이럴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나 뭔가 해야겠다는 주제의식이 마음 안에 없으면 연주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냥 뭘 해도 그냥 안 되는 거 재미도 없고 부딪히는 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연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이 들어왔다. 돈 받고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해야 되죠. 우리랑은 잘 안 어울리는 멋있는 말 자주 하는데 약간 이런 그럴까? 정말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한 분 정도 뭐 기타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뭐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실 분 아니신가요? 아니시면 제가 기타 관련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어떤 스펙의 기타들을 연주하시나요? 복제라든지 좋아하는 좋네요. 저는 기타, 어쿠스틱 기타가 만약에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제 이제 뭐 메인 서브를 떠나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마호가니 소재로 된 어쿠스틱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마호가니 목재가 주는 굉장히 따뜻하고 화사한 맛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악들이 필요한 건 마호가니 기타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호가니 예를 들면 뭐 얘도 지금 마호가니잖아요. 축구판이 마호가니건 아니면 풀 마호가니건. 저는 개인적으로 풀 마호가니가 더 좋죠. 그런 쪽 마호가니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게 그래서 좋고 필요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한 음악들을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로즈우드 축구판의 아디론닥 상판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지판은 에보니 뭐 로즈우드 이건 좀 잘 안 나요. 근데 왜냐면 아디론닥이 주는 목재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뭐 사실 스톰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핑거를 쳤을 때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녹음을 했는데 약간 좀 오바스럽게만 하면 배음이 진짜 피아노처럼 이렇게 들리는 듯한 정말 그 정도로 배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도 너무 오래 쳐서 잘 익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타를 팔려면 손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좀 좁은 걸로 바꾸면서 했는데 아직도 후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디론닥이랑 로즈우드 밸런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아예 명백하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말씀해주신 아디론닥 탑이 들어가 있는 기타 중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 하시면 돼요. 아디론닥. 아디론닥 이거 진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 아디론닥 마호가니잖아요. 근데 이 궁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디론닥에 마호가니 처음 쳐봐요. 로즈우드는 많이 쳐봤는데 일단은 뭐 무슨 악기를 원하냐면 다 갖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기타랑 기타 다 갖고 싶은데 다 필요한 거 없고 뭐를 좋아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뭘 주로 많이 연주를 할 일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재가 워낙 다양해서 근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로즈우드나 마호가니로 된 악기들이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소리가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음악을 해야 될 때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더 나는 선명하고 내 솔로잉이 더 돋보이는 단단한 악기 필요한 뭐 국인가 이런 나무들로 된 악기 좋은 것 같고 제가 근데 뭐 좀 다양한 장르를 품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그냥 OM이냐 드레드넛이냐를 먼저 분리한 다음에 거기서 뭐 스프루스 상판, 아디론닥이죠 아무튼 스프루스 상판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축구판을 가가면서 노는 되잖아요. 근데 뭐 좀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악기가 보조가 많이 되는 걸 원합니다. 악기 스트럼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뭐 드레드넛 같은 악기로 해갖고 너무 악기가 당당해가지고 너무 튀어나오지 않는 선이 좋을 거고 뭐 똑같이 싱어송라이터의 느낌이랑 좀 싱어송라이터라 하기 좀 뭐하지만 존 메이어 같은 사람 오엠바디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똑같이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지만 이게 쉬지 않고 막 솔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치니까 그런 사람들은 OM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똑같이 뭐 노래 부르면서 어쿠스틱 한 대로 해도 뭐 스트럼을 막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레드넛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아르페지오 위주로 좀 더 꿀렁꿀렁해서 표현하시면 또 OM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기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많이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올라가서 실행을 다 해보실 텐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차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연주자분 두 분이서 생각하시는 이 블루립지와 타 브랜드 다른 브랜드 기타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 되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잠깐 제가 그냥 똑같은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지금 이제 각자 있지만 지금 보시면 손으로 이 소리와 똑같은 기타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아드벤다기다 보니까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 노래를 얹는다고 상상을 하면 얘는 반드시 보컬보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악기는 좋은데 보컬보다 반드시 튀어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컬의 악기에 묻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이런 악기가 요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따뜻한 아니면 그 정도 선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조절이 된다 아니면은 최대한 손으로 잘 조정한 다음에 어쿠스틱 솔로를 막 해야겠다 아니면 아르페지오 도드라져야겠다 하면 뭐 이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보컬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여튼 방금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개인의 몫으로 여기 있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블루리지의 다른 타 브랜드와 정말 다른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왜 이 기타를 따로 한번 이제 똑같은 사람이 연주해서 들려드렸냐면 기타가 정말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대 가면 어떤 브랜드 같으면 그 기타가 그 기타 같고 그 기타가 그 기타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공정 방식이나 만드는 방식을 그 이름 나누기에만 나누지 그렇게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쳤을 때 분명히 이 존재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기타를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저음이 잘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녹음했을 때 결과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팝음악 할 때도 하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차피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하면 롱을 다 깎아요. 그럼 결국 하이만 남거든요. 미들 하이만 남는데 어쿠스틱 기타 하이밖에 없어. 그러면 깎아봤자 어차피 그 소리가 굉장히 좀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팝음악에 쓰는 어쿠스틱 기타 녹음할 때 뭐 쓰는 모델들이 뭔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세션들 타일러 쓰고 앤더슨 쓰고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블루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주했을 때도. 그리고 좀 이따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가격 맞아?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굉장히 고급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참.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비싸요. 맞아요. 이 기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0, 300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게 최고의 강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좋은 방황을 줬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격대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게 왜냐면은 저도 비싼 악기들 가면 형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겠지만 비싼 악기들을 많이 쳐갖고 실제로도 갖고 있는데 거기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리가 더 못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가 악기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라인이 한 100만 원대 이 언저리로 이렇게 있으니까
보니까 80만 원 이때부터 100만 원 초중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타를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기타의 치고는. 근데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 이게 악기가 가격이 좀 애매한 악기들이 문제가 뭐냐면 밸런스가 안 좋아요. 밸런스 안 그러니까 좋아서 소리는 좋은 것 같아. 음색은 좋은 것 같네. 연주했을 때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죠. 음색은 좋을 수 있어요. 쟤네가. 울림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악기 이렇게 연주했을 때 이렇게 핑거링을 쳤을 때 밸런스가 안 좋으면 1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습관도 잘못될 수 있고요. 왜냐면 나는 똑같이 이걸 했는데 여기서 밸런스가 달라. 아니면 나는 이걸 제대로 했는데 얘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꾸 연주하는 습관이 나빠진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항상 초심자들한테도 좀 여유가 되면 조금 괜찮은 거 사라고 얘기하는 편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연주면서 밸런스 되게 좋고 그거 일단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지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원래 좀 마른 소리 같은 걸 좀 좋아해요. 대부분 이제 좀 악기 오래되어야지만 보통 그런 소리가 나는 경향이 많은데 심지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악기들의 경우도 마른 소리에서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좋게 말하면 더 마른 소리인데 이게 다양한 음악에 잘 어울리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1000만 원짜리 악기 뮤지션들이 많이 막 빈티지 이런 거 빼고 1000만 원, 2000만 원 악기들이 일반적으로 뮤지션들이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음악의 다양한 상황에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쳤을 때 듣기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 지기타는 이제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소리도 마른 소리도 어느 정도 내어주고 되게 60년대 악기 이렇진 않겠지만 신품으로 사서 괜찮은 가격대에 사서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이 블루리지라는 브랜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블루리지는 약간 이렇게 색깔이 강한 기타인 것 같아요. 태생도 그렇고 목적성을 분명 갖춘 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총 씨랑 준영 씨가 본인들이 블루리지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블루리치가 개성이 강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블루리치가 말로 모델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잘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게 저도 아무래도 이게 연주자기도 하지만 악기 리뷰를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어설프면 되게 싫어요. 어설프게 비싸고 그리고 어설프게 싸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근데 얘는 블루리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퀄리티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콜린스 어쿠스틱 있었거든요. 뭐 어쿠스틱에 뭐 소판 대장에다 뭐 이거 있으면 끝난다 뭐 이랬는데 나보고 내 거보다 별로 안 유명한 브랜드 기타인데 뭘 쳐봤는지 그게 소리가 더 좋아. 그때 오는 그 짜증나.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거는 콜린스니까 알게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게 더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존심 상하. 이게 무슨 상황이니까 친구한테 그 자랑 많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녹음을 하러 갔는데 콜린스를 쓰면은 이제 네가 앞으로 녹음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래 콜린스야. 쫙 했는데 내 친구가 내 거보다 한 200만 원 더 싸는 기타를 갖고 녹음했는데 하루가 더 좋고 아닌가 내가 쳐봤는데 실제 그게 더 좋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접근하셔서 기분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더 좋은 하이그레이드를 쓰고 싶은 연주자들은 거기 연주를 해서 프로처럼 연주하시면 좋죠. 어쿠스틱이 사실 비싸잖아. 아무리 싸게 쳐도 비싼데 좀 좋은 거 쓰려면 기분 좋은 가격으로 90만 원, 3개월, 한 달 30만 원. 30만 원인 건데 제가 그래서 뭐 쓰고 아우 기분 좋아. 이런 거죠. 전문 악기 유튜버를 역시 남다르네. 생각하시는 추천을 해주시고 너무 후달려. 글쎄요. 저도 근데 이게 뭐 이제 악기의 라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개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라인 안에서 골라도 될 것 같고 일단 가격대들이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전 굳이 뭐 꼽자면
팝음악부터 해서 가요 팝부터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 이 회사 자체가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들한테 어떤 좀 포커스를 맞추었던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블루스 연주, 뭐 재즈 연주, 그다음 팝까지는 충분히 무던하게 커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엄청 바다 소리 나갖고 막 그런 좀 제가 이렇게 표현이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표현이 없어요. 빠다는 네. 거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악기들도 갖고 있는데 잘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기를 만약에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아닌데 나머지 장르는 되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 스케줄에도 행사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해주신 어쿠스틱 마스터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블루리지 먼저 보시고 브랜드도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연주를 청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스가 잘 나오는 거 기타라고 하니까 블루스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